결혼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받고 있는 급여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전혀 영향이 없고 생계급여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나 재산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지만 의료급여만큼은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해드릴게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는 물론이고 며느리, 사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결혼한 딸이 있다면 딸과 사위 모두가 어머니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사위나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도 흥미로워요.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동일 가구로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딸과 사위가 있다면 딸의 소득과 사위의 소득을 모두 더해서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급여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부모님의 주거급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생계급여의 경우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남편과 함께 연봉 1억 원을 받고 있다면 어머니의 생계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주목할 점은 생계급여에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당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만 포함하고 자활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등 일반 재산만 보고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부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는 기존의 복잡했던 조사 방식을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데요. 의료급여는 기존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료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사에서는 모든 종류의 소득과 재산을 다 고려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물론이고 이전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심지어 부채까지 모두 반영해서 부양 능력을 판정해요. 또한 부양의무자의 가구 원수에 따라 다양한 공제 항목들도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구체적인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봅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설명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인 어머니를 둔 자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자녀 가구가 1인 가구라면 월 334만 8천 원, 2인 가구라면 월 488만 9천 원, 3인 가구라면 월 598만 2천 원, 4인 가구라면 월 705만 4천 원, 5인 가구라면 월 806만 4천 원을 넘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이 18%를 넘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재산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어머니와 1인 가구 자녀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자녀가 일반 재산만 소유하고 있을 때 약 4억 540만 원, 주거용 재산만 소유하고 있을 때 약 4억 4,680만 원을 넘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경기도라면 일반 재산 기준으로 약 3억 3,540만 원, 광역시나 세종시, 창원시라면 약 3억 2,540만 원, 기타 지역이라면 약 2억 3,64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지역별 기본 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인데 생활비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 원칙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은 기준을 넘지만 재산은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고 별도의 계산을 통해 재판정하게 돼요. 몇 가지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인데요. 의료급여의 경우 개별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아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의료급여 신청이나 재조사 과정에서는 부양 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정보가 파악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협조하시는 것이 좋아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건보공단, 금융기관 등의 자료가 모두 연계되어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기존에 받던 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재산이 감소하면 새로 신청할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부양의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간혹 서류를 안 내면 모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모든 정보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소득과 재산이 다 파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 변화의 취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의료급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복지제도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의료급여는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이나 재산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자녀 가구 원수에 따라 월 334만 원부터 806만 원까지 다양한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적용되니 개별 상담이 필요해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제도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